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재선 전략의 하나로 한국에 오는 것일까요? 오늘 Y타임스 논평의 초점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5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날 한미 정상 간에 통화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5월 하순에 일본 방문하기 전이나 후에 잠깐이라도 한국에 와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5월 하순이라는 건 지금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건데 일본 천황의 즉위 기념으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오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가짜 뉴스였을까요? 청와대가 그렇게 강력하게 코멘트를 했다는 것은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 뉴스다 이거죠. 그런데 이 강 의원의 주장 직후에 청와대는 즉각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보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부 제보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 주장이 가짜였다 그러면 청와대가 저 난리법석을 펴면서 외교부 직원들의 핸드폰을 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서 내부 제보자를 찾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대적으로는 가짜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상 진실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내부 발설자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재 대사만 볼 수 있는 문건을 이 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받고 이 중에 이제 강효상 의원의 후배가 제보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말한 게 진실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청와대는 강 의원 주장이 아직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찾아내고 그 제보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청와대 행동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무근이냐? 이 외교 기밀이냐?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 그러면서 사실상 외교 기밀에 준하는 조사를 했고 징계도 할 생각입니다. 헷갈리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좀 더 원초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청와대가 요청했던 것은 5월 하순 이쯤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요. 실제 이제 결정된 것은 6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 직후에 귀국하는 길에 들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외교부의 굴욕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발표 때도 재현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의 발표는 양국이 협의해서 함께 하는 것이 관례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발표는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날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아직 깨지도 않은 그 시간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공지 이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이보다 1시간 빠른 새벽 4시. 이제 새벽 4시라 그러면 이건 한국 시간이고요.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는 전날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고 한국은 새벽 시간인데 그 시간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사실을 공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니까 후다닥 또 이제 한국도 덩달아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정상회담 일정 결정에 한국이 주체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또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청와대도 새벽 5시에 서둘러 공지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외교적 굴욕이죠.
지난 4월 10일 날 정상회담 때도 일정 결정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치욕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굴욕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회담의 일정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리는 지향점도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청와대의 관심은 온통 딱 한 군데 꽂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북한과의 대화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온포인트 방식이라도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불씨를,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이른바 중재자, 촉진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하는 방향은 문재인 청와대의 그것과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지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위한 회담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아까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고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FFVD입니다. 다르죠? 문재인 청와대와 백악관이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백악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빅딜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김정은을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이 뭔가 선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개성공단을 제기할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기업주들을 개성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김정은에게 뭔가 선물을 안겨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손을 잡고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문재인 청와대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작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답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죠. 한미 정상회담 다가오는데요. 청와대는 지금 단계에서 형식도 시기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왜 이렇게 발표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전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심지어 체류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면서도 그 회담의 성격, 일정, 방식 등에 대해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하고 논의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 4월 10일 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의 빅딜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서 조속히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문 대통령한테 숙제를 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숙제를 못 풀었죠. 심지어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에 미사일 도발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숙제 해결을 위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긍정적 답변은커녕 미사일 도발로 그 답을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숙제를 못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구무원이겠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올까요? 숙제도 못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도
숙제를 못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황을 다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한국에 온다는 이유가 뭘까요? 더불어 형식과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한국에 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잠깐 한국에 들리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확실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정은이 미국이 제시했죠. 김정은한테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수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고요. 만약 김정은이 미국의 뜻을 꺾으려고 위험한 도발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지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형식에도 그대로 담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식적 정상회담이라 그러면은 한국의 영토가 있는 공항, 그러니까 한국 영토의 공항이라는 것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서울공항 이런 데로 오겠죠. 그런데 이번 방한 때는 그런 데로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평택이 미군 기지로 바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에서 주한 미군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거기서 사진도 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DMZ 방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다가 DMZ 날씨가 흐려서 못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DMZ 방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측과 마주한 최전방에서 북한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림 정말 멋지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실상 방한 일정은 끝입니다. 결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작년 12월 26일 날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에 실었던 사진 보이시죠?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미군 기지에 가가지고 저런 사진을 찍고 바로 그 사진, 미군들과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일면에 싣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담도 청와대가 아닌 평택 기지에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자체가 이게 메인이 뭐냐면 메인이 정상회담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를 위한 곁다리로 정상회담이 장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 하지 않고 평택 기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한국 왔을 때 청와대로 가는 동안에 극성스러운 종북 좌파 반미 시위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걸 미국 정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북적 반미 시위대조차 통제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또 극고를 당하면서 청와대로 굳이 가서 회담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방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은 최소 1박 2일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월 29일 날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오후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1박을 하고 30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안이 첫 번째 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안이 하나 있습니다. 29일 날 오후나 29일 날 오전, 이제 점심 때쯤 되면 다 끝나니까 오후에 또는 30일 날 오전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평택기지에서 주한미군들을 격려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잠깐 만나서 환담을 겸한 회담을 하고 곧바로 DMZ로 같이 갔다가 평택으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29일 오후가 될 수도 있고 29일 오후에
그 G20 정상회의에 온 다른 정상들과 회담을 한 다음에 30일 오전에 일찍 한국에 왔다가 오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 아마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방안이 선택될까요? 아마도 저는 1박 2일 안보다는 당일치기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DMZ 방문은 이제 제외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DMZ 방문 한번 꼭 가고 싶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이 됐건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굴욕 외교는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신문의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국격을 살린 진짜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체면도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